안녕하세요, 진쌤입니다. 이번 시간은 ITKS의 24년 1월 ABC형 기출문제 중에서 함수 문제만 모아 풀어보겠습니다. A등급을 위하여 시험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문제풀이에 앞서 함수가 처음이시거나 어려우신 분들은 함수별 특강에 자세한 설명이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함수별 특강을 안 보셨다면 조금 빠를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함수별 특강 꼭 참고하시고요. 자, 그럼 조건부 서식부터 시작하겠습니다. A형 문제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7번 보시면 조건부 서식의 수식을 이용해서 1회 비용이 85,000 이상의 행 전체에 대해서 파란 굵게 이렇게 하시는 거네요. 문제를 보시면 1회 비용은 여기네요. 여기 지열이 기준이 되시는 거고요. 여기 지열이 기준입니다. 자, 그리고 문제를 보시면 행 전체 적용이죠. 네, 그러시면 이렇게 범위를 먼저 선택하시고요. 조건부 서식은 여기 있습니다. 여기 누르셔서 밑에서 세 번째 세규칙으로 가시면 되고요. 창이 열리시면 맨 아래 수식을 사용하여 그 다음에 여기 클릭하시고 지열 1의 비용이 첫 칸 여기 선택하시고 F4를 콕콕 누르셔서 항상 기준되는 열 앞에만 달러 표시 있게 해주시고요. 85,000은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서식 굵게 그 다음에 파랑 하시고요. 확인 누르셔서 85,000 이상이 굵게 파랑이 되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동일한 문제를 연속적으로 풀어보시는 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바로 B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B형 문제를 보시면 조건부 서식의 수식을 이용해서 납품한 시장수가 50 이하의 행 전체에 대해서 파란 굵게죠. 이번에는 납품한 시장수는 여기네요. H열이 기준이 되시는 겁니다. 똑같이 행 전체에 적용하시는 거니까 범위를 이렇게 선택하시고요. 조건부 서식의 세규칙에 수식으로 가셔서 자, 이번에는 납품한 시장수니까 여기 선택하시고 F4를 콕콕 누르셔서 기준이 되는 H열 앞에 달러 표시 있게 해주신 다음에 이번에는 50 이하죠. 네, 그러면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네요. 50 이하. 자, 그 다음에 서식에 가셔서 굵게 파랑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굵게 파랑. 네, 그리고 확인하셔서 50 이하가 굵게 파랑이 되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C형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C형 문제를 보시면 조건부 서식의 수식을 이용해서 판매 수량이 200 이하의 행 전체에 대해서 파란 굵게입니다. 판매 수량은 6이네요. 이번에는 2열이 기준이 됩니다. 자, 그러면 똑같이 행 전체니까 이렇게 범위를 선택하시고요. 조건부 서식의 세규칙, 수식을 사용하여 그 다음에 판매 수량이니까 판매 수량이 척한 F4를 콕콕 누르셔서 2 앞에 달러 표시 200 이하였죠? 네, 그러면 이렇게 표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서식에 가셔서 굵게 파랑하시면 되겠습니다. 확인 누르셔서 200 이하가 굵게 파랑 적용되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6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6번 문제 보시면 접합 등록일을 구하시는 겁니다. HC4셀을 선택한 제품 코드에 대한 접합 등록일을 구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Vlookup 이렇게 표시 예시가 날짜 형식으로 되어 있죠. 자, 문제를 보시면 여기에 선택한 거에 대해서 접합 등록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제품 코드는 여기 있고요. 접합 등록일은 여기 있네요. 네, 이 범위를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커서 두시고요. 함수 여기 수식 입력줄 앞에 함수 삽입 누르셔서 마법사가 실행이 되시면 범주는 모두로 하시고요. 밑에 선택하시고 V 누르셔서 Vlookup 함수를 불러오시면 되겠습니다. Vlookup 함수의 특징은 첫 번째 lookup 밸류는 찾으려고 하는 값. 요거는 여기 H14셀을 선택하시면 되고요. 테이블 범위는 검색 추출하고자 하는 표입니다. 이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제품 코드부터 접합 등록일, 제품 코드부터 접합 등록일 이렇게 잡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 범위에서 접합 등록일이 몇 번째 열이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세 번째 열 번호는 7 되시는 거고 마지막에는 정확한 거냐 비슷한 거냐 찾으신 건데 RTK 엑셀은 정확한 값 0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확인 누르시면 이렇게 나오고요. 이게 지금 숫자 일반 형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간단한 날짜 이렇게 하셔서 날짜 형식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날짜 형식이 돼 있죠. 네, 그래서 이거는 꼭 날짜 형식으로 변경을 해 주셔야 됩니다. B형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B형 문제를 보시면
생산일을 구하시는 겁니다. H14셀을 선택한 품목 코드에 대한 생산일, 주어진 함수 vlookup이고요. 똑같이 날짜 형식으로 하시는 거네요. 자, 그러시면 품목 코드는 여기, 생산일 여기네요. 네, 이 범위를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여기, 이쪽에 커서 두시고요. 함수 들어가셔서 똑같이 V 누르셔서 vlookup 함수를 불러오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룩업 밸류는 똑같습니다. 여기 H14셋 품목 코드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테이블 어레이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여기 품목 코드부터 생산일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품목 코드부터 생산일. 자, 그러면 생산일이 몇 번째 열에 있죠? 하나, 둘, 세 번째 열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열번은 3 하시고요. 그 다음에 정확한가 0 하시면 되겠습니다. 확인 누르시면 이렇게 일반이라서 숫자 형식으로 보이는데요. 요거를 또한 간단한 날짜 이렇게 하셔서 날짜로 변경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A형 가보겠습니다. 자, A형은 치료 시작일로 구하시는 거예요. 똑같이 H14셀을 선택한 관리번호에 대한 치료 시작일, 그 다음에 주어진 함수 vlookup. 이것도 날짜 형식이죠. 자, 그러면 관리번호에서 치료 시작일 여기죠. 네, 여기 범위 잘 기억하시고요. 자, 커서 두시고 함수 들어가셔서 vlookup 함수 불러오시면 되고요. 첫 번째 룩업 밸류는 똑같이 관리번호 찍으시면 되고 테이블 어레이 범위는 관리번호부터 시작일까지 몇 번째 열에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입니다. 열 번호는 5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정확한가 0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잘 보시면 기본적으로 비워두시면 비슷한 값이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숫자가 바뀝니다. 0 하시면 그 숫자가 바뀌어요. 그래서 0 정확히 써주셔야 됩니다. 확인 누르시고요. 여기에서도 여기 간단한 날짜 이렇게 하셔서 날짜 형식으로 하시면 간단하게 끝나시는 겁니다. 다음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5번 문제로 보시면 운동치료 환자 수입니다. 결과값에 명자를 붙이시는 거고 주어진 함수는 count if 연산자 주어졌네요. count if로 개수 구하시면 되고요. 환자 수 구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연산자로 뒤에 명자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에서 하시면 운동치료 환자 수죠. 자, 이거는 여기 치료 구분 중에서 운동치료가 몇 개가 있냐 그거를 구하시는 겁니다. 자, 커서 두시고요. 함수 들어가셔서 C자 누르셔서 count if 함수를 불러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count if 함수의 특징은 첫 번째 조건 범위, 두 번째는 조건입니다. 조건 범위는 이 중에서 그 다음에 조건은 운동치료 이렇게 선택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범위 중에서 운동치료는 두 개가 있다. 네, 그래서 확인 누르시면 개수 구하신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뒤에 명자죠. 네, 그러면 수식 입력줄 뒤에 찍으시고 Shift 7 하셔서 연산자 하시고 큰 따옴표 명자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큰 따옴표 하시고요. 엔터 치시면 이렇게 2명 자, 환자 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문제, B형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자, B형에서는 여기 4번이네요. 자, 문제를 보시면 등심 부위 납품한 시장수 평균입니다. 주어진 함수는 SUMIF랑 count if입니다. 자, 평균은 합계 나눌 개수죠. 그래서 SUMIF로 합계로 구하시면 되고 count if로 나누시면 됩니다. 그러면 평균이 되시는 겁니다. 자, 문제를 보시면 등심 부위에 납품한 시장수니까 부위는 이쪽에 해당이 되시는 거고 납품한 시장수는 여기네요. 네, 이 두 개의 범위를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커서 두시고 먼저 합계를 구하셔야 되니까 S 누르셔서 SUMIF 함수를 불러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SUMIF 함수의 특징은 첫 번째 레인지는 조건 범위입니다. 조건 범위는 이 부위 중에서 그 다음에 두 번째 크라이테리어는 조건이에요. 조건은 등심이죠. 네, 등심을 이렇게 선택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SUM 레인지는 합계를 구할 범위, 더할 범위예요. 이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납품한 시장수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시면 이거는 등심에 대한 납품한 시장수를 구하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나누셔야 되니까 수식 입력줄 뒤에 가셔서 슬러시 나누기 하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 FX 누르셔서 두 번째 함수 C자 누르셔서 count if 함수를 불러오시면 되겠습니다. count if 함수는 간단하죠. 아까 하신 것처럼 조건 범위 조건이에요. 조건 범위는 부위 중에서 그 다음에 조건은 등심이니까 등심 이렇게 선택하시면 이 중에서 3개가 있다. 네, 그래서 확인 누르시면 평균을 구하시는 겁니다. 즉 합계 나누기 개수 이렇게 하셔서 평균을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C형 문제 가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여기 3번이네요.
복합키 제품 판매 수량 평균입니다. 똑같이 썸이프랑 카운트이프네요. 자, 문제를 보시면 여기 구분 중에 복합키가 포함되어 있죠. 그 다음에 뭐의 평균을 구하신 거죠? 판매 수량. 판매 수량은 바로 옆에 있네요. 여기 판매 수량은 여기입니다. 그러면 이 범위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똑같이 썸이프 함수 불러오시면 됩니다. 함수 들어가셔서 S 누르셔서 썸이프 함수 불러오시면 되고요. 썸이프 함수 다시 말씀드리면 조건 범위, 조건 더할 범위입니다. 조건 범위는 구분 중에서 그 다음에 조건은 복합기죠. 그럼 복합기 선택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더할 범위는 판매 수량이니까 판매 수량. 이거는 복합기의 합계가 되시는 거죠. 네, 그럼 확인 누르시면 되고 수식 입력줄 뒤에 가셔서 슬러시 나누기 하신 다음에 다시 함수 들어가셔서 이번에는 C자 누르셔서 카운트이프. 카운트이프는 조건 범위, 조건이죠. 조건 범위는 구분 중에서 똑같이 조건은 복합기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확인 누르시면 간단하게 평균이 되시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 이게 날짜 형식으로 했네요. 네, 그러시면 여기에서 숫자 네, 이렇게 하셔서 숫자 형식으로 변경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다음은 5번 풀어볼까요? 고주파기 제품의 판매 수량 합계입니다. 조건 입력 데이터 이용하시는 거고 주어진 함수 dsum이네요. 데이터베이스 함수죠. 자, 그럼 문제에서 보시면 고주파기가 여기 어디 있죠? 여기 있죠. 네, 그리고 판매 수량 바로 옆에 있네요. 네, 그러면 이 범위를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 함수 할 때만 여기 주황색 범위를 같이 잡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커서 두시고요. 함수 들어가셔서 D자 누르셔서 dsum 함수 불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 함수의 특징은 첫 번째 데이터베이스는 셀 범위는 이렇게 잡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범위 중에서 판매 수량이 몇 번째 열에 있죠? 두 번째 열에 있죠? 네. 필드 열 위치는 2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조건이 있는 셀 범위, 조건 범위는 구분, 고주파기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누르시면 간단하게 합계를 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B형 보시면 이번에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5번이네요. 자, 앞날의 부위 판매량 합계입니다. 조건은 입력 데이터 이용하시는 거고 주어진 함수는 dsum이죠. 자, 커서는 여기 두시면 되고요. 본문에 보시면 앞다리는 여기 있고 판매량은 여기 있네요. 네, 그러시면 범위 이렇게 위에까지 하셔서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커서 두시고 함수 들어가셔서 D자 누르셔서 dsum 함수 불러오시면 되고요. 자, 아까 하신 것처럼 데이터베이스 셀 범위는 V부터 판매량까지 이렇게 선택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필드 열 위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네요. 그럼 필드는 5 하시면 되고 조건 범위는 V 앞다리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확인하시면 간단하게 합계 구해주시는 거고요. 바로 다음 문제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3번이죠. 도수치료 치료 횟수 1주 평균입니다. D 에버리지네요. 평균이니까 D 에버리지고요. 도수 치료는 여기 있고 치료 횟수 1주는 여기네요. 그럼 범위는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자, 커서 두시고요. 함수 들어가셔서 D자 누르셔서 D 에버리지.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다 똑같습니다. 첫 번째 데이터베이스 셀 범위는 여기서부터 도수 치료 횟수 1주까지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몇 번째 열이죠? 하나, 둘, 셋, 네 번째 열이죠. 필드는 4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조건 범위는 이렇게 치료 구분 도수 치료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확인 누르시면 끝나시는 겁니다. 다음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4번을 풀어볼까요? 자, 4번 문제를 보시면 가장 많은 치료 횟수 1주입니다. 정의된 이름 치료 횟수를 이용하시는 거고 맥스 함수죠. 맥스는 최대값을 구하시는 겁니다. 치료 횟수는 여기죠. 네, 이렇게 범위를 선택하시면 이쪽에 치료 횟수라고 이름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문제가 아니고 앞에 조건에 있으므로 생략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자, 커서 두시고요. 함수 들어가셔서 M자 누르시면 맥스 함수 있죠. 맥스 함수는 가장 간단합니다. 치료 횟수니까 여기 치료 횟수를 쭉 잡으시면 돼요. 네, 그러시면 이 중에서 제일 큰 값, 최대값이 나옵니다. 확인 누르시면 끝나시는 겁니다. 자, 그럼 바로 B형 가보겠습니다. B형에서는 3번이네요. 킬로그램당 최고 가격, 정의된 이름 가격을 이용하시는 거고 똑같이 맥스 함수죠.
가격, 킬로그램당 가격은 여기네요. 네, 여기고요. 가격이라고 이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커서 두시고 함수 들어가셔서 M자 누르셔서 맥스 함수 불러오시면 되고요. 킬로당 가격이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네, 그리고 확인 누르시면 이 중에서 최대가 나타나게 되시는 겁니다. 자, 바로 다음 가겠습니다. 이번에는 4번이네요. 최저 판매가입니다. 정의되어 있는 판매가를 이용해서 결과값 뒤에 만원을 붙이시는 거고, 미인함수 하시는 거고, 연산자가 주어졌네요. 여기 숫자 구하고 뒤에 만원 붙이는 겁니다. 최저니까 미인함수가 주어졌고요. 최저 판매가니까 여기 판매가 중에서 제일 작은 값을 구하시면 되겠네요. 자, 커서 두시고요. 함수 들어가셔서 M자 누르셔서 이번에는 미인함수 불러오시면 되고요. 미인함수도 간단합니다. 그냥 똑같이 범위 잡으시면 이 중에서 무조건 제일 작은 값이 나옵니다. 확인 누르시면 되고요. 끝나신 게 아니고 연산자 하시고 큰 따옴표 만원 이거는 이렇게 써주셔야죠. 네, 큰 따옴표 하시고 그 다음에 엔터 치셔서 값을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위쪽에 1번 문제를 풀어볼까요? 판매 순위를 구하시는 겁니다. 판매 수량 단위대에 대해서 내림차순 순위를 구하시는 거고 주어자수는 랭크 EQ입니다. 자, 여기 커서 두시면 되고요. 판매 수량 단위대는 여기네요. 이 숫자에 대한 순위를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커서 두시고 함수 들어가셔서 R자 누르셔서 랭크 EQ 함수 불러오시면 되겠습니다. 랭크 EQ 함수의 특징은 첫 번째 넘버는 순위를 구하려는 수 여기 찍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RF 레퍼런스는 셀 주소 참조 범위입니다. 요거는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요.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내리면 이 범위가 아래로 밀려서 내려가요. 그래서 블럭을 선택하시고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오더는 0이나 생략하시면 내림차순, 0이 아닌 값을 하시면 오름차순인데 문제에서 보시면 내림차순 하라고 했죠? 네, 그러시면 0 쓰셔서 내림차순 하시면 되고요. 확인 누르시고 자동 채우기로 내려주시면 되고요. 테두리 딸려오지 않게 여기에서 서식 채우기.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다음 문제 가보겠습니다. 자, B번 문제 보시면 1번 똑같이 판매 순위를 구하시는 거네요. 판매량 단위 킬로그램 여기네요. 네, 여기를 기준으로 순위를 구하시고 똑같이 내림차순을 하시는데 이번에는 순위 구하고 연산자로 뒤에 위자를 붙이시는 거네요. 자, 커서 두시고요. 함수 가셔서 R자 누르셔서 랭크 EQ. 자, 그 다음에 넘버는 아까 하신 것처럼 여기 순위를 구하려는 수 참조 범위는 쭉 잡아주시면 되고 움직이지 않게 꼭 불러 선택하시고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고요. 밑에는 0을 쓰셔도 되고 생략하셔도 됩니다. 자, 확인하시면 되고요. 자, 내려주시면 이렇게 순위가 나오는데 항상 순위는 높은 값의 1등이 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뒤로 가겠습니다. 저희가 여기 순위만 구하는 게 아니고 연산자도 하셔야죠. 큰 따옴표 하시고 위자 큰 따옴표 네, 이렇게 하시고 엔터 치신 다음에 자동 채우기 하시고요. 서식 없이 채우기 네, 이렇게 해주시면 끝나겠습니다. 다음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A형의 1번에 보시면 성별을 구하시는 겁니다. 주민등록번호 8번째 값이 1이면 남, 2이면 여, 3이면 남, 4이면 여 이렇게 하시는 거고 저자 함수는 추주랑 미드네요. 자, 여기 문제를 보시면 주민등록번호 성별을 나타내는 여기 8번째 숫자 있죠. 요 문자 요걸 이용해서 남녀를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중간에 있는 문자를 뺄 거니까요. 함수 들어가셔서 M자 누르셔서 미드 함수 불러오시면 되겠습니다. 미드 함수의 특징은 첫 번째 텍스트는 추출하고자 하는 문자, 그 다음에 스타트 넘버는 여기 있는 2가 왼쪽에서 몇 번째 있죠? 8번째 있습니다. 잘 세어보시면 그래서 8번째 한 글자, 그래서 여기 있는 2를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확인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 수식 입력줄에서 느는 선택하지 마시고 이렇게 블록을 선택하세요. 그 다음에 컨트롤 X 누르셔도 되고 잘라내기 누르신 다음에 두 번째로 들어갈 함수 추주로 가시면 됩니다. 자, 여기 함수 들어가셔서 C자 누르셔서 추주 함수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추주 함수의 특징은 첫 번째 인덱스 넘버는 숫자가 들어갈 공간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미드를 컨트롤 V 붙여넣기 하시면 되고요. 밑에는 밸류 1, 2, 3, 4 이렇게 돼 있어서
여기 문제를 보시면 1이면 남이죠. 그러면 밸류 1자리에 남 이렇게 쓰시면 되고, 탭하시고 탭으로 내려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1자리, 2자리, 3자리, 4자리에다가 남녀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확인하시고 내리시면 되고요. 테두리 딸려오지 않게 서식 없이 채우기, 이렇게 하시면 간단하게 끝나시는 겁니다. 다음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2번 보시면 759입니다. 관리번호 첫 번째 글자가 S임은 어깨, K임은 무릎, 그 외에는 허리입니다. 주어진 함수는 if랑 left 함수죠. 자, 관리번호의 왼쪽에 있는 한 글자, 여기 있는 한 글자를 이용해서 S냐 K냐에 따라서 어깨, 무릎, 허리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자, 커서 두시고요. 저희가 필요한 거는 왼쪽에 한 글자가 필요하니까 left 함수를 먼저 불러오시면 되겠습니다. L자 누르셔서 left 함수 불러오시면 되고요. left 함수의 특징은 첫 번째 텍스트는 추출하고자 하는 문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칸은 왼쪽에서부터 몇 글자, 저희가 1이라고 쓰셔서 한 글자를 가져오셔도 되고요. 한 글자는 생략을 하셔도 됩니다. 여기 보시면 생략하면 1이 됩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1 쓰셔도 되고 생략하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 확인 누르시면 왼쪽에 있는 한 글자를 가져왔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하신 것처럼 수식 입력줄에서 는 선택하지 마시고요. 블록 선택하신 다음에 컨트롤 X 잘라내기 하시고 두 번째 함수 들어가셔서 I 누르셔서 if 함수 가시면 되겠습니다. if 함수의 특징은 첫 번째 로지컬 테스트에 true 또는 false를 판정할 논리식을 세우시면 되고, 이 논리식이 맞으면 true 두 번째 칸, 틀리면 false 세 번째 칸이 갑니다. 그래서 left를 붙여놓고 식을 세우시면 돼요. 자, 문제를 보시면 S이면 어깨죠. 그러면 내각 잘 나온 left가 S랑 같으면 그러면 두 번째 칸에 가셔서 어깨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중시어 if 하셔야 되니까 세 번째 칸을 꼭 찍으시고 그 다음에 이쪽에 가시면 if가 있습니다. if를 꼭 누르셔서 세 번째 칸에서 if를 이어하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 붙여넣기. 그 다음에 이번에는 뭐죠? K였죠? 네, K이면 그러면 무릎입니다. 그럼 여기다 무릎 이렇게 쓰시면 되고, 나머지는 허리니까 허리 이렇게 마무리 하시면 되겠네요. 네, 그리고 확인. 자동 채우기로 내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서식 없이 채우기.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B형의 문제를 가시면 이번에는 2번입니다. 자, 비고를 구할 거고요. 킬로그램당 가격이 9만 이상이거나 판매량이 5천 이상이면 별표, 그 외에는 공백입니다. 주어진 함수는 if랑 o 함수네요. 자, o 함수가 주어졌죠. 자, if 함수는 잠깐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함수 들어가셔서 I 누르셨을 때 if 함수의 특징을 다시 말씀드리면 로지컬 테스트에서 논리식을 세우는데 요 if 함수는 하나의 열만 가능해요. 뭐 예를 들어서 킬로그램당 가격이 크냐 작냐, 뭐 판매량이 얼마 이상이냐 아니냐, 뭐 이렇게는 할 수 있지만 킬로그램당 가격과 판매량 이렇게 두 개의 열을 할 때는 표현을 못 합니다. 그래서 오하나 and 함수를 쓰셔야 되는데 여기서 보시면 뭐뭐 이거나 라고 했으니까 오하 함수가 주어진 겁니다. 자, 그러면 논리식을 세울 오하 함수를 먼저 가시면 돼요. 5자 누르셔서 O 함수 가시면 되고요. O 함수는 여기 로지컬 돼 있어서 각 칸마다 논리식을 세우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칸에서는 킬로그램당 가격이 문제를 보시면 9만 이상이죠. 네, 그러면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두 번째는 판매량이 5천 이상이죠. 네,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누르시면 이게 논리식이 되시는 거고요. 아까 하신 것처럼 는 포함하지 마시고 OR을 블록하신 다음에 잘라내기 함수 들어가셔서 if 함수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로지컬 테스트에 붙여넣기만 하시면 돼요. 그러시면 OR 함수가 논리식이 다 세워졌기 때문에 이게 맞으면 별표죠. 엑셀에서 특수문자 하실 때는 미음 한자입니다. 미음 한자키 누르셔서 별표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는 나머지는 공백입니다. 공백은 진짜 비워두시면 안 되고요. 큰 탑에 2번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확인 누르시고요. 자동 채우기로 내리시고 그 다음에 서식 없이 채우기. 네, 이렇게 하시면 끝났습니다. 시험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마지막 문제죠. 2번입니다. 비고이고요. 재고 수량이 200 이상이거나 판매가가 300 이상이면 20% 할인, 그 외에는 공백입니다. 주어진 함수는 if랑 오하죠. 저희가 방금 했던 문제랑
똑같습니다. 재고 수량과 여기 판매가죠. 판매가가 200 이상이냐, 300 이상이냐. 네, 요거를 하시는 거예요. 자, 커서 두시고 함수 들어가셔서 오차 누르셔서 오화 함수 불러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논리식은 재고 수량이 200 이상이죠. 네, 200 이상 이렇게 하시면 되고, 두 번째 논리식은 판매가가 300 이상, 300 이상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확인하시면 논리식이 된 거고요. 오화를 잘라서 그 다음에 if 함수 가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칸에 컨트롤 V 붙여넣기 하시면 되고요. 이게 맞으면 20% 할인이죠. 네, 그럼 여기에다가 20% 할인 이렇게 하시면 되고, 나머지 공백은 큰 따옴표 2번.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자, 확인하시고요. 자동 채우기 내려주시고 서식 없애우기. 네, 이렇게 하시면 끝나시겠습니다. 문제를 다 푸셨으면 마지막으로 함수 부분의 서식과 정렬을 해보겠습니다. 숫자는 오른쪽으로 보내시고 회계 형식으로 심표 스타일 해주시면 되고요. 문자는 가운데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으로 하시고 심표 스타일. 날짜는 하시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숫자 부분은 이렇게 여기만 하시면 되겠네요. 오른쪽으로 하시고 심표 스타일. 방금 한 요거 심표 스타일과 오른쪽으로 보내시는 거는 채점 대상이 되는 건 아닙니다. 이쁘게 하기 위해서 진행을 한 겁니다. 여기까지 함수 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함수가 어려우신 분들은 함수별 특강 꼭 참고하시고요. 여러분들 연습 잘 하셔서 꼭 A등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